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유망 청약단지 7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첨 즉시 큰 차이 나는 서울의 로또 청약단지부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의 청약단지까지 고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노량진 8구역입니다. 조감도는 다음과 같고요.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택지 이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고 해서 금액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대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까지도 다 같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로 탈바꿈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탈바꿈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은평 뉴타운이나 왕십 뉴타운,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등이 있죠. 그래서 분양을 할 때 그 단지만 새롭게 새 아파트로 바뀌는지 내지는 그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 즉 뉴타운으로 묶여서 새롭게 분양할지 이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낙후된 동네지만 앞으로 새롭게 변모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이 바로 노량진이고요.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노량진은 이렇게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땅의 모양은 고르지 않지만 9,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량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인근으로 위로는 여의도가 있고 1호선과 9호선 급행을 누릴 수 있는 노량진역이 있고 밑으로는 7호선 장승배기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 일자리 프리미엄을 동시에 가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 진행된 곳들이 많아졌고요. 늦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2024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곳이 바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입니다. 기존에 분양했던 장유자일 레디언트보다 분양가가 1억 5천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 26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10,000세대가량 육박하는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성북구 장이동이고 길을 건너면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행정구역은 이렇게 나뉘지만 하나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광운대역 역세권 재개발은 기존에 있던 철도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용지로 나뉘고요. 복합용지에는 공동주택 약 3,400세대가 주상복합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 상업용지에는 호텔이나 업무 판매시설, 공공용지에는 주민센터나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자주 언급됐던 호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호재가 가시화되는 시점을 보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역세권 개발이나 대규모의 개발은 변수도 많고 사업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가시화가 됐을 때 눈에 보일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여기이고요. 기존에 낙후되었던 이미지가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월계 미성, 월계 미룡, 월계 3호에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미미삼에 많이 투자를 했었죠. 현재 모습인데요. 이제 물류창고 부지를 철거를 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하반기에는 분양을 하리라고 보여지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청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등촌역입니다. 517세대고요. 등촌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270세대고 9호선 역세권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인근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뒤에 이제 산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강남에 가기 위한 대표적인 노선을 떠올려 보면 뭐가 있을까요? 2호선이나 3호선, 7호선, 9호선 내지는 신분당선 등이 있겠죠. 네, 이번에 나온 단지는 이 9호선이자 또 급행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지 아닌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구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구가 8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에버라인이나 경강선 보면 남북으로 출구가 2개인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거죠. 역세권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역세권인지 급행인지 완행인지 지상철인지 지하철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철거를 하고 펜스 친 상황이고요. 산과 학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들, 이런 동들은 앞으로 산과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5층 이상은 뻥뷰로 선호하는 동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주변으로 가세대는 다가구가 많아서 주거 만족도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이 9호선 급행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가중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모델하우스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분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분양단지를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수도권의 청약단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이곳은 1972세대이고요. 성남 중일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입니다.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이고요. 뒤편으로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과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누리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성남에서 분양했던 곳이 바로 산성역 해리스톤이었습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의 결과를 보면 일반 공급 세대 620세대 모집에 18,952건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청약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보다 기타 지역의 접수 건수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사는 분들, 특히나 구성남이라고 부르는 수정구, 중원구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성남시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낙후되고 사건 사고도 많고 언덕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조금 주저했는데, 오히려 인근에 있는 분들, 위례나 송파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 접근성도 좋으면서 8호선도 있고 금액도 아직은 저렴하다라는 생각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곳, 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투자 가치로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구성남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통장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제가 산성역 해리스톤 모델하우스에 저희 수강생분이랑 다녀왔는데 한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단지였고, 상담을 받고 그 주변의 현장을 둘러봤는데 역시나 경사가 심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산성역 해리스톤 4블럭에 위치했는데요. 경사가 심하고 길도 고르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단점으로 작용했다면 보여드렸던 만큼의 접수율이 나오지 않았겠죠. 넘어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접수 건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과 산성역 해리스톤을 두고 많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의견을 취합을 해본 결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심하고 주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고, 또 부지도 이 3,400세대가 하나의 단일 세대가 아니라 4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은 다니지만 버스 노선이 다니는 빈도가 신흥역 쪽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신흥역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술집이나 여인숙 모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고요. 그렇게 좀 호불호가 나뉘는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선호하는 표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지에 인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있고, 산성역 해리스톤도 경쟁이 뜨겁기 때문에 역시나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로 예상이 들고요. 분양가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완판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곧 분양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1, 2블럭 나뉘는데요. 중간에 이제 오피스텔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입니다. 인천에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도죠. 이곳은 송도 609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앞으로 바로 랜드마크 시티 호수공원 뷰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분양 예정이고요. 722세대 물량이 고스란히 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이 올려주신 사진이기 때문에 레이크 송도 5차도 입주를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뷰가 펼쳐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의 분양단지는요, 바로 호계동의 아크로 베스트뉴입니다. 분양단지 발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곳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총 1011세대인데 그 중에서 865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네,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하고요. 인근으로 4호선 범기역이 있고요. 이 범기역 일대가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상권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평촌학원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여기 해당 위치에 바로 뒤편으로는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경수대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차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차도를 넘어야 롯데백화점이나 평촌학원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절감이 있다 인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는 이제 후분양 아파트로 골조가 다 올라가고 도색도 대부분 한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르기까지 여유기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잔금을 기간 안에 치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미리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경기도 김포시 북병동에 위치한 한강수자인 오브센트입니다. 이곳은 3058세대로 이루어졌고 그중에 일반 분양 세대가 2116세대입니다. 네, 북변 4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지고요. 최근에 여기 북변 3지구, 북변 우미린이 분양을 했고 현재까지 완판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완판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3구역, 4구역, 5구역 순서대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마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고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쯤에 일반 분양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북변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이 북변공원과 이 김포 성당을 품고 있습니다. 품는다는 말이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 좋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간섭을 받고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부지 모양이 이쁘지 않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당이나 공원이 밖으로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훨씬 더 부지 모양이 이뻤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뭐 이쯤이 이제 역사고요. 여기가 1블럭, 여기 2블럭, 4블럭, 여기 이제 5블럭, 총 4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졌는데 역과 가까운 곳이 여기 1블럭 볼 수 있고, 제가 실제로 걸어봤는데 2블럭, 4블럭, 5블럭은 도보로 가기에는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블럭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로 역까지 가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3,000세대 대단지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얄동을 선정받는 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분양가가 나올 텐데 만약에 북변 우미린보다 비쌀 수 있겠죠. 비싸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우미린도 완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블럭이나 5블럭 내지는 1블럭의 끝자락은 거의 우미린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쯤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변 우미린인데 4블럭이나 5블럭, 1블럭의 끝자락이 당첨이 되면 오히려 비싼 요 위치를 포기하고 이쪽에 미분양이나 아니면 소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공부가 될 거고요. 제가 실제로 성당을 가봤는데 성당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성당이고요. 그 성당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쪽이 북변 4구역 한양수산이고요. 이쪽이 북변 3구역입니다. 부지가 크고 약간 좀 경사가 있다라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변지구를 청약하실 분들은 한 번쯤 현장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북변지구 김포에서도 대표적인 구도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5구역을 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건물들 오래되고 낙후되고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청약 의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철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동시에 이 맞은편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가 요즘에 거리가 많이 되고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메트로자이와 한양수자인 중에 나라면 어떤 곳을 선택할지 이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8월 그리고 하반기에 유망청약단지 7곳을 소개해드렸고요. 미리 한번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셔가지고 2024년에 소중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